안녕하십니까. 포크맨 정수철입니다. 아, 오늘의 얘기는 그 어느 분이 제 뭐 유튜브 구독자신데 구독자라기가 몇 명 안 되지만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내가 응답을 해주려고 했더니 댓글이 지워졌나 댓글 다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JS님이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20대 구독자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판다님께서 글쌓기 쪽 진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메일이나 카톡, 아이디 같은 연락 방법 혹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댓글을 달라고 했더니 뭐 댓글 적는 부분이 안 나와. 지웠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는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 어느 직업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 물론 내가 굴삭기를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옛날 이제 이쪽에 뭐 영산강 지역인데 여기 간척이 그때는 안 됐었거든. 근데 초등학교 이렇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거대한 기계들이 이렇게 경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거 보고 겁나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도 커서 저건 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그 옛날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에 이제 공고를 선택할 것이냐 인문계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갈림길이 있었는데 물론 나는 공고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공고가 좀 커트라인이 셌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어요. 그래서 공고는 이제 떨어졌지. 내가 공부를 못 하거든. 그래서 인문계 목포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목포고등학교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3년 다니다가 그래도 목포고등학교는 그쪽 지역에서 명문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학교죠. 그래서 지금도 꽤 괜찮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목포고등학교가 괜찮지. 영당동이 옛날에 영당동 옛날에 비만 오면 그 장계딱에서 홍당동이라고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목포고등학교가 다른 데로 또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뭐 더 좋은 데 있나? 어디 쪽이야? 그 오감동 아니 저기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 뭐 이사 가면 더 좋은 데로 가겠죠. 건물도 새로 짓고. 그래서 저 조카가 또 그 학교로 또 들어갔는데 아주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이렇게 이제 가방만 들고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또 뭐 이렇게 막 같은 중장비 학원에서 뭐 팜플렛 같은 것이 와요.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대학을 안 가는 애들은 뭐 기술을 배워서 뭐 하다가나 뭐 우연히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에 띄니까 마치 이제 옛날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남 중장비 학원에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뭐 그것도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 면허가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떨어져서 뭐 동시에 뭐 돈이 없으니까 실습비가 없으니까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서 그냥 어, 통밥으로 했는데도 합격이 되고 그리고 덤으로 한 번 떨어지니까 덤으로 면허가 세 개가 생기는 거야. 중장비, 정비, 굴삭기, 불도저 그렇게. 그래서 그걸로 조금 몇 개월 동안 사회 체험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군대를 중장비 운전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도저 운전병으로 제대를 했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좋냐 안 좋냐 그렇게 이제 평가는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직업으로서 먹고 살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어떤 프리랜서로서의 어떤 그 작업의 자율성은 있어요. 이게 이 중장비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 다 할 수가 있거든. 전국 아무 데나 가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성 그런 것은 보장이 되는데 순전히 이것은 조금 일이 뭐이 지역에 일이 많을 때 이 지역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이 노가다라는 그 특성이 그 노가된 문화가 그렇게 그 성숙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그 과거에는 월급이 체납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개인들이 이렇게 사무실 내서 뭐 무슨 중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막 월급이 체납되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면은 또 중장비 임대 사업을 하면 또 이게 막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막 몇 천만 원씩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이제 노동 문화라는 게 그렇게 성숙되지 않는 문화라 이렇게 큰 부자는 될 수가 없다. 이걸 해서는 큰 돈은 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무난히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은 된다. 이렇게 어떻게 각자가 어떻게 이제 선택해서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우선 중장비를 하고 싶다면 중장비로 시작을 해서 단종 면허를 획득한 다음에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의 그 사업으로서 키워서 뭐 단종회사로서 단종회사로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종합회사라고 성장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은 그렇게 극히 아주 극히 0.02%에 해당해 되겠죠. 그래서 예, 그 어떤 사업성의 그 사업 자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이게 성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히 당신에게 중장비를 해라 그렇게 권장할 수 없어요. 우선 이제 중장비라는 것은 그 문턱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부기사 제도가 있을 때는 기사 밑에 들어가서 부기사로 딱가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배웠지만 지금은 누가 어디서 뭐 가르쳐 준다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어, 어디 그저 뭐야 뭐 골재장이랄지 뭐 어떤 뭐 환경사업 폐기물 처리 업소랄지 그런데 싸게 한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250만 원 막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기본적인 걸 배우고 또 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의 경륜이 이렇게 좀 쌓여야 이렇게 성숙을 하거든. 근데 현장에서는 경력자만 쓰려고 그러지 CPM 안 쓰려고 그러죠. 자연히 뭐 일을 딱 시켜보면 아니까 일을 못하면은 당장 이렇게 또 쫓아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문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누가 어떤 어떤 공장이랄지 기술을 가르쳐 준 데는 월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서 쓰지만은 중장비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그냥 냉혹하죠.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추천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자기가 나 꼭 이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게 재밌다.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찾으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 뭐 한 5년 정도 5년 한 2, 3년만 지나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몇 년만 인내하고 버티고 배우는 그런 그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충분히 여러분 이제 중장비 기사로서의 또 나중에는 중장비 연대업자로서의 또 나중에는 단종 회사를 차린다거나 일을 받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큰 사업체를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작은 인생, 이 크게 이제 이 인생을 크게 보지는 않아. 이렇게 막 엄청난 뭐 사업체를 부린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만 나는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물론 이제 내 중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일하다가 또 힘들면 좀 쉬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이렇게 평생 고용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 일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건설기계 정비 산업기사도 땄고 기능사도 땄고 뭐 면허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냥 그 하나의 타이틀로 따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중장비 운전수로서 일을 하면서도 또 뭐 장비사로도 또 일을 해보고 막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제 중장비 운전을 한 번이 몸에 배면은 그게 이제 안 잊어먹어요. 몸으로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또 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하다가 중장비를 하다가 또 실증 나면 또 딴 일도 좀 해보고 하다가 또 이것이 잘 되면 이거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중장비 운전수라는 그런 기술자로서의 어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방패막이가 있잖아. 그래서 거지는 안 되지. 거지는 안 돼. 사업을 하다 망해도 거지는 안 된단 말이야. 응?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시골에 출신들 보면 옛날에 땅 다 팔아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 있잖아. 돌아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시골에 태어나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 그 고향에 있는 땅이랄지 집만큼 팔지 마라. 내가 망해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같이 내가 뭘 하다 다른 걸 하다가 망해도 내가 중장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 수단은 보장이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뭐 겁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용기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장단점은 어느 무슨 직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단지 나는 이 중장비라는 것은 굉장히 좀 매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좀 그 여사스러운 좀 힘든 점도 있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누구나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는 그 곁도 티가 안 나요, 잘. 그래서 뻐기는 정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 중장비를 하겠다는 그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할 만하다. 당신이 이걸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해서 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는 봤어요. 지금은 뭐 큰 뭐 회사의 어떤 뭐 사장이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당신이 어떤 정열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인생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파이트한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뭐 중장비 기사로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 한 단계 더 위로 이 중장비 기사로서의 다져진 어떤 기술 그런 이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한 단계 더 올라갔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되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영상의 경영자로서의 또 나갔을 때 경영자로서의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사람을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아주 그 군대라는 건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사람 보는 안목이 생겨.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천천히 성장한 사람들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자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운영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적극적인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좋고 당신이 나는 이걸로서 한번 성장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좋은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이제 뭐 중장비 면허부터 따려면 학원부터 등록해야겠네. 학원부터 등록하시고 중장비 운전 설정하니 그건 다른 건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같이 하면서 중장비 이 정비를 이게 건설기계 정비까지 같이 따는 게 좋아요. 건설기계 정비 뭐 대학을 나왔으면은 건설기계 정비 산업기사부터 시작할 수 있고 대학을 안 나왔으면은 건설기계 정비 기능사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비 능력도 같이 갖추는 게 좋죠. 그리고 운전뿐만 아니고 정비 능력을 갖추면 또 정비사로서 또 활동할 수가 있고 요즘 또 출장 경비 다니면서 굉장히 출장 경비가 굉장히 그 페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출장 정비사로서의 또 활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비업소로서 정비업체 자기 정비소를 차릴 수가 있어요. 산업기사 정도 산업기사 기능장과 아닌 기능장이 있으면 산업기사나 기능장 면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정비소를 또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충분히 이제 어렸을 때는 현장을 다니면서 기초를 다지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는 뭐 정비소를 차리거나 뭐 단종회사를 차리거나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좋은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